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에 설레는 나눔 2주의 책. 자,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할까요? 행복은 장소와도 연결이 돼 있죠. 오늘 2주의 책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서,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서, 신도시가 아닌 구도심에서, 도시가 아닌 농산 어촌 시골에서, 로컬에서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를 로컬로 초대하는 책입니다. 레벤북스, 그러니까 성바오로 출판사의 일반 서적 출판사죠. 레벤북스에서 갓 나온 신간입니다. 더 행복한 삶터를 찾아 떠난 도시공학과의 로컬에서의 행복한 한 달살이 이야기, 행복 @로컬을 쓰신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과 함께 할 텐데요. 도시의 정석 이게 아니라 로컬의 정석 그리고 행복의 정석입니다. 예. 정석 교수님 인생의 3분의 2 이상 40여 년을 건물보다 사람이 주인인 도시를 꿈꾸며 건물보다 사람이 행복한 공간을 연구하고 계시는데요. 제 큰형님이자 가족 같은 분이기도 하죠. 정석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지디. 예. 옛날 생각나네.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가 이 녹음 스튜디오에서 만나는데 예전에 도시의 정석할 때 주로 녹음했던 그 아늑한 그렇죠. 그런 스튜디오에서 만나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같이 살아요는 이제 보이는 라디오니까 또 다른 스튜디오였고, 여기는 도시의 정석할 때 여기서 자주 녹음했던 곳이죠. 그러니까요. 고향에 온 느낌? 맞습니다. 근데 어쩜 하나도 늙질 않으시고 아이, 그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때는 환갑 전이었고. 그리고 곳의 책이 또 이번에 새로 나왔죠. 네. 행복 @로컬입니다. 출간을 축하드리고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2주의 책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예전 추억 떠올리시면서, 그리고 정석 교수님 팬도 많으시니까 참여하실 거예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이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행복 @로컬은 선물로 챙겨드리니까 또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 나온 소감부터 여쭤야죠. 오래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13년에 나는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 그리고 3년 뒤 2016년에 도시의 발견. 그리고 또 3년 뒤 2019년에 천천히 재생. 그리고 2024년이니까 5년이네요. 그렇게 됐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책이 그 천천히 재생 책에서 대한민국이 이 개발 시대에서 이제 재생 시대로 넘어왔고, 그리고 선진국이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천천히 재생 5장에 썼죠. 그리고 이번 책은 이제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왜 선진국인데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일까?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선진국이 될까? 이제 그 답을 찾고 쓴 책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더 애정이 많이 가고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읽어주시고 또 대한민국이 행복한 선진국이 되는 길을 좀 함께 찾고 또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요. 많이 팔려야 돼요. 그래서 많이 읽어주시고 또 많이 전해주시고 네. 많이 이 책처럼 사시고요. 결국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써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제목만 싹 들었을 때 점점 구체화된 것 같아요. 튀는 도시, 참한 도시도 그래서 정확히 어떤 도시가 참한 도시일까? 뭐 이런 질문이 생기고, 네. 천천히 재생도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천천히 재생일까라는 그런 질문도 생기는데, 행복 @로컬,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짚어주시는 거죠. 로컬에서 행복하자, 그리고 더 행복하자. 더 행복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행복은 장소와 이렇게 직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100% 행복하다면 굳이 이 책을 안 읽으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내가 일하고 살고 있는데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찾아보자. 그 중에 하나가 로컬일 수 있다. 로컬이다. 그리고 로컬은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는 지방이라는 말로 표현도 했고 그리고 또 지역이라고 표현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로컬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사실 지구상의 모든 지역이 다 로컬이에요.
서울도 로컬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서울은 수도고 서울이 아닌 곳은 지방이다. 그러니까 서울은 지방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서울지방경찰청이 있어요. 아, 그렇네요. 네, 네. 그러니까 서울도 지방이고 서울도 로컬이죠. 그래서 로컬은 이렇게 중립적인 의미죠. 어디에나 다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는 변방이다 이런 게 아니라 다 저마다의 이 색깔을 갖고 있고 또 강점과 매력을 가진 곳이 로컬이죠. 그래서 어디만 로컬이고 어디는 로컬이 아니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땅이 다 로컬이죠. 그래서 교수님이 지역 민국이라는 키워드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일백탈수 맞아요. 지역민국. 일백탈수가 저는 대한민국 치유의 시작이고 대한민국 치유의 완성은 지역민국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잖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화국은 사실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서울 수도권만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고 예. 로컬은 이제 소멸 위기가 따박따박 다가오고 있죠. 비유로는 머리가 너무 커져서 터질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지 그렇죠.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손끝 발끝은 피가 돌지 않아서 이제 괴사 직전이다. 라는 말씀.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한 선진국이 되려면 대한민국의 로컬에 피가 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가 대한민국의 이 오래된 이 중증 질환을 예. 푸는 길이기도 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악순환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서 수도권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신혼부부들이 서울에 올라오면 당장의 집값 때문에 더 힘들어지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힘들고 또 나머지 지역도 지금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강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 예. 고리를 끊는 것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가는 일백탈수. 그렇죠.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에 저마다 매력을 잔뜩 드러내고 살리는 지역 민국을 만드는 것. 민국은 우리가 주인인 나라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좀 정치적으로도 거기 사는 사람들의 주권이 더 강화되고 그리고 중앙정부 국가의 권한보다 이제는 지방의 권한이 더 좀 커지고 그래서 서로 때로는 경쟁도 하고 때로는 협력도 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 민국을 내가 선택해서 그리고 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를 꽃자리로 만들어 가는 거죠. 네. 그래요. 어느 곳이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 제목인 로컬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역에 사는 분들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책인 건데 직접 한 달 살이를 하신 4곳의 로컬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행복 앳 로컬이. 한 달씩 정말 딱 살고 오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2021년 이제 우리 도시정서 끝날 무렵에 그 당시 그때 학교에서 또 교무처장 보직을 2년을 하고 총장님이 원래 이제 6개월 연구년인데 1년 쉬라고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이제 1년의 연구년 안식년 선물을 받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대한민국의 로컬에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분들을 가서 만나보자. 그리고 이렇게 짧게 며칠씩 가서 지내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한 달 정도 로컬에 가서 살아보자. 그러니까 내가 로컬에 가서 살아봐야 대한민국 로컬의 희망도 또 생생한 문제들도 체험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떤 유행처럼 사실 제주에서 한 달 살기가 한때 완전 붐이 됐던 적이 있는데 2017년에 제가 서귀포에서 한 달 살이를 해봤어요. 아, 실제로 하셨군요. 그때도 이제 6개월 연구년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여행하고 이렇게 체류형 로컬 여행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가장 독자들께 권하는 것은 로컬 한 달 살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살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들은 한 달 살이 해보시고 부부가 또는 친구들이 한 달 살이가 뭐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주일 살이 또는 열흘 살이라도 좋다.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6개월, 1년 정도를 로컬에서 살아보면 스며들 거예요. 예. 로컬의 매력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의 장소 그러니까 장소도 나와 궁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보다 나에게 더 잘 맞는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을 골라가지고 바로 그냥 이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행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조금 머물러 봐라. 그게 이제 저의 제안입니다. 머무른다는 표현이 정말 좋네요. 머무르면서 젖어들면서 이곳이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더 행복한 곳인지라고 여겨지면은 거기서 아예 정착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한 곳에서만 그냥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로컬은 다양하고 그리고 또 저마다 매력이 있고 또 계절에 따라서 참 이렇게 잘 맞는 곳들이 있거든요. 집을 여러 군데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마음에 맞는 분들끼리 뭐 공동체 주택도 좋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강력하게 국가와 지방 정부, 광역, 기초 이 지방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이렇게 와서 좀 머물러 볼 수 있는 이를테면 로컬 스테이를 많이 좀 만들어둬라. 그리고 초대하라.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예. 전남 강진 같은 데는 시골에 이제 비어 있는 농가를 건물주에게 이렇게 설득을 해요. 당신이 우리 강진 군에 이 비어 있는 집을 5년 동안 무상 임대를 하면 우리 군에서 5천만 원 들여서 고칠 것이다. 7년 동안 무상 임대 해주면 7천만 원 들여서. 그래서 이제 빈집에 건물주들도 손해는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비어 있는 어차피 노는 집이니까. 군에서 깨끗하게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니까. 그렇게 고친 그 농촌 주택을 마을 호텔로 지금 쓰고 있어요. 군에서. 네. 그리고 그 마을 호텔에 강진군에 와서 머물러 볼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죠. 강진군은 지금 문화도시 가운데 음악도시를 지향해요. 예. 그래서 많은 음악인들에게 그 마을 호텔을 1년 정도 거의 무상으로 빌려줘요. 강진은 땡벌 아닙니까? 그건 가수 이름이고. 묻자고 한 말이고요. 그렇군요. 지금 로컬을 다니신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곳저곳 사례를 많이 얘기해주고 계시는데 4곳을 선정하신 거잖아요. 이유가 있죠. 어떻게 고르신 겁니까? 처음에 하동이었고 그다음에 목포, 그다음에 전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22년 1월, 2월에 걸쳐서 강릉. 첫 곳이 하동이 된 이유는 2020년 그러니까 연구년 1년 전 가을에 예. 헬레나하고 둘이 오동수 미카엘이라고 우리 교사연합회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가 MC 도널드 아주 유명한 축제 전문 진행자죠. 근데 이 미카엘이 그 하동에 주민들이 만든 여행사 주민공정여행협동조합 놀루와의 실장으로 일할 때예요. 그리고 서울 사람이 하동 사람이 되어서 얼마 안 지났을 무렵에 그 놀루와라고 하는 주민여행사가 달마중 행사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름달이 뜨는 토요일 오후 저녁에. 네. 악양면 평사리의 백사장에서 섬진강변 백사장에. 예. 그러니까 형 누나 한번 하동에 와봐 이렇게 초대를 해서 그때 갔죠. 가서 섬진강 그 달마중 행사에 참가를 했는데 뿅 갔어요. 그렇군요. 네. 일단은 요 얘기는 저희가 음악을 듣고 와서 하동을 좀 제대로 한번 거닐 때 좋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은 또 어디였죠? 목포를 고른 이유가 2가지예요. 하나는 괜찮아 마을 그리고 또 하나는 건맥 189 7협동조합. 괜찮아 마을은 청년들이 만든 마을이에요. 목포 안에 있는 청년들을 목포에 초대해서 뭐 한 달 정도 머물게 하고 그 청년들이 이름처럼 괜찮아. 목포에 지내는 동안 괜찮아.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는 존재 자체로 훌륭한 사람이야.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그렇게 괜찮아 마을에서 괜찮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청년들이 편안하게 쉬고 맛있는 것 먹고 그러다가 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길은 외길이 아닌데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괜찮아 마을 일기 청년들 30명의 6주를 그대로 기록한 영화가 있어요. 다행이네요. 예. 이 다행이네요의 행자는 행복할 행자가 아니라 길 행자예요. 그렇군요. 길이 많다. 자, 요것도 영화 1분 보기처럼 예. 아주 살짝 저희가 잡고 또 목포도 저희가 후반기에 다시 다룰 거거든요. 네. 목포 다음에는 어디? 이제 전주였죠. 전주는 또 고향,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고향이죠. 그래서 한 달살이 하는데 이제 뭐 저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향을 떠났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제 2007년에 전주를 떠나서 서울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전주에 가면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내 집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나그네처럼 전주를 오갔는데
연구년 때 고향에서 한 달 살아보고 싶었죠. 그래서 전주에서 머물렀고. 그 다음은 참 오래전부터 우리가 꿈꾸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동해바다로 가자.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강릉을 선택을 했죠. 그렇군요. 그 네 가지 곳을 골라서 다녀오신 후에 이 책에 녹여내신 건데 그런 협동조합이나 정보들은 어디서 얻으십니까? 이제 주로 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죠.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하동은 그렇게 오동수 미카엘과 인연이 돼서 달마중 행사를 이제 우리 부부가 참가하고 그날 저녁에 형제봉 주막에 갔어요. 그 하동의 악양면에 예. 주막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막에서 또 그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날 만난 그 고매감 서훈기 대표 집에서 한 달을 또 살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네요. 예.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제일 보물이니까 그 사람들과의 연을 소중하게 여기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과의 연이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한 달 살이 할 때 제가 세운 계획이 있어요. 사실상 무계획이에요. 계획이 무계획이다. 첫째, 누구든 어디든. 둘째, 아무런 계획 없이. 셋째, let it be. 다 비슷한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안식년이 아닐 때는 매일같이 출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연구년 안식년이니까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계획이 없어요. 근데 굳이 내가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연락이 와요. 만납시다. 그럼 연락이 오면 누구든 만나는 거예요. 여기 한번 가볼래요? 어디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를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게 한 달 살이 제 삶의 원칙이었어요. 그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네요. 나를 그냥 맡기는 것.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사람과 또는 장소와 어떤 또 뭐 만남과 뭐 야외 일에 그렇네요. 주님께서 다 마련해 주신다. 네, 신께서 만들어주는 그대로 흘러가듯이 순명하듯이 가본다라는 거. 지금 또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순환하시고 돌아가시는 걸 묵상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그 사랑 안에 머무른다고 생각하면서 또 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길어지는 그 얘기들을 이제 좀 자세히 좀 들을까 합니다. 그래요. 하동으로 가기 전에 우리 정석 교수님의 추천곡 한 곡 들어볼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특히 비 오는 날 참 어울리는 노래죠.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좋습니다. 띄워드립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정말 DJ처럼 한 번 더 제대로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띄워드립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김선욱의 연주입니다.
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였습니다. 1악장이었고요.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제 2주의 책 연구년을 맞아 몸소 체험한 로컬의 한 달 살이의 찐한 기록을 담은 도시의 정석 아니고요. 로컬의 정석 예, 행복 앳 로컬을 쓰신 정석 작가님과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젠 진짜 작가시네요. 근데 책을 몇 권을 내셨으니까 보통 한 권은 저자라고 하는데 네. 야, 우리 작가님 하동을 우리에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동, 내 발길이 머무른 그곳들, 흘러간 곳들 어디인지. 정말 진하게 이제 그 인연이 됐던 곳이 평사리 그 섬진강변 백사장이었어요. 그 달마중 행사 때 이렇게 등을 나눠줘요. 해질 무렵 헬레나하고 나하고 등을 들고 맨발로 백사장 은모래밭을 걸었죠. 그 발바닥의 그 촉감 정말 오랜만이었고 또 이렇게 그 달마중 행사에 참가하는 분들의 키트를 나눠줘요. 그 안에 종이배가 있어. 네. 거기다 뭐라고 써가지고 거기다 초를 넣고 그 윤슬 저녁 햇살에 노을에 이렇게 반짝거리는 강에다가 종이배를 띄우고 예.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 달 모양의 커다란 등이 불이 켜져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띄엄띄엄 앉죠. 예. 큰 깔개를 나눠줘요. 거기서 이제 뭐 이런 공연도 보고 또 신앙송도 듣고 하다가 우리 도널드 미카엘이 여러분 이제 그대로 누워보세요. 하늘에 보름달이 떠오르고 별들이 보이고 섬진강에서 불어오는 잔잔한 바람이 그때 음악이 월광 소나타가 나오는 거예요. 1악장 그리고 2악장 그리고 3악장 거의 15분 정도. 정말 좋구나. 제가 그때 이제 헬레나에게 여보 내년 연구년 때 하동 한 달 살이 할까? 그래 좋아. 헬레나가 더 나보다 더 하동에 깊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동은 다 가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한 달 살이 전에 있었던 그렇죠. 일이군요. 네, 한 해 전 가을에 예. 지리산이 있고 섬진강이 있고 남해바다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하동의 매력에 푹 빠져서 연구년 시작되던 3월에 이제 하동에 와서 보름 정도 지냈고 그리고 7월에 또 다시 와서 보름을 그러니까 한 달 살인데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그러니까 처음에 내려갈 때는 막 벚꽃이 필 때 그때 정말 가장 아름다운 하동을 보고 그다음에 여름에 또 하동에 가서 또 나머지 반을 살았고 그래서 하동에 많은 기억이 있어요. 정금 차밭 화계. 정금 차밭이요. 네, 그 화계는 이제 정말 이제 하동을 알프스라고 비유도 해요. 화계면은 화계장터의 그 화계입니까? 화계장터에 있는 화계. 거기가 이제 지리산으로 올라가는 이제 말하자면 계곡이죠. 그 계곡에 이렇게 차밭들이 쭉 있는데 정금 차밭은 이렇게 정말 물결쳐 내리는 그림이에요. 정말 장관. 거기에 이렇게 정자가 있고 거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아주 인생샷이 나오는 이 책의 표지 이게 바로 정금 차밭에서 그렇군요. 찍은 사진이죠. 예. 그래서 두 분이 키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늘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헬레나가 근데 확실히 이 차밭의 풍경이 아름다우니까 두 분이 더 빛나 보이고 더 커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하동 이제 저의 본연의 이제 목표가 있었잖아요.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자. 많은 분을 만났어요. 그 놀러와 협동조합을 만든 조문환 대표. 조문환 대표는 원래 이제 악양 면장까지 했던 하동 군 공무원인데 스스로 공무원을 그만둬요. 정년을 한 7년 앞두고 그리고 변신을 한 거죠. 그리고는 주민들과 함께 여행사를 만들고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동에 머무는 동안 나의 선생님이셨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섬진강의 발원지가 진안에 있어요. 전북 진안군에 거기 대미샘까지 하루 종일 나를 안내해준 사람이에요. 섬진강의 발원지부터 쭉 이제 전라북도를 지나서 전라남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남해바다 노량까지 이 섬진강이 흘러가는 그 전 과정을 하루 종일 나를 안내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뭐 참 조문환 대표도 어쨌든 로컬에서 계속 살아온 사람인데 하동이 가진 정말 멋진 보물들을 마음껏 드러내는 일을 안정된 자기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고 혁신의 길을 걷고 있죠. 이 놀러와라고 하는 이 주민들의 여행사가 작년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의 별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받은 거죠. 네. 저는 이 놀러와를 정말 열심히 응원하고 기대를 합니다.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그 놀러와가 했던 또 하나의 성취가 이 젊은 층들에게 차와 이렇게 인연을 맺게 해준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정금 차밭. 예, 예. 그래서 젊은 층들은 사실은 차 문화에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데 그렇죠. 이렇게 차를 내려 마실 수 있는 키트를 빌려주는 다도 키트 같은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차밭에서 연인들끼리 그리고 차를 내려 마시고 사진을 찍고. 그래서 지금은 청년들이 하동에 차 때문에 많이 와요. 예. 예. 청년들 얘기해서 그런데 그 청년 PD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특별한. 그 놀러와에서 이제 취업해서 일하는 청년 음. PD들도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도 책에 담았죠. 그러니까 왜 대도시가 아닌 이렇게 정말 하동 악양 시골에서 주민들이 만든 여행사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죠. 예. 힘든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다.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PD는 피 터지기 일하고 뒤지기 일하는 게 PD라고. 아 저도 지금 PD 우리 겸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 양지영 PD가 그 얘기를 해서 너무 실감이 났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작은 회사에 이제 일을 하니까 대부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마다가 다 사장님들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좋은 점이 뭐냐 모르니까 사실은 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뭐 매년 이사하듯이 농촌에 시골에 가면 빈집이 많은데 청년들이 거기에서 일하면서 살고 싶은 집을 구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사를 여러 번 했다가 그 두 PD 다 그 당시에는 참 좋은 집을 구한 거예요.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의 집을. 좋은 집이 마련되고 집에서 행복하니까 일도 행복하다. 그리고 시골에서 하는 일들은 놀러와에는 이제 뭐 대표 부대표가 있고 또 조합원들이 있고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가족처럼 그리고 또 뭐 시골의 어른들이 또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부모님처럼 그래서 그런 게 참 좋다. 그런 얘기를. 그래요. 최근에도 몇 년 전 가격으로 청약 매물이 나와서 거기에 몇만 명이 또 몰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쟁률을 보고 기사를 보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만의 참 좋은 집을 딱 맞는 집을 찾아서 거기서 살아가며 행복하게 그렇죠. 삶을 영위하는 이 PD들의 모습을 보니까 또 생각할 것들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는 선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외통수가 아니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대도시로 또 취업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 로컬에서 취업하는 방법도 있고 창업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위성 사무소 같은 것도 좋은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굳이 비싼 집값과 임대료 부담을 갖지 않고 로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격 업무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워케이션처럼 조금 더 편안하게 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로컬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대도시에서 일하며 사는 방법도 있다면 또 다른 대안도 있다. 그런데 그런 대안을 선택하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자. 그게 저희 주장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집의 혜택을 주자. 좋은 집을. 정말 집값에 그렇게 무게를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좋은 환경들을 제공해주면 나에게 맞는 걸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겠네요. 당장 피부로 와닿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주거이기도 하니까요. 일단 그 주거까지 가기에 한 달 정도 이곳에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동에 가면은 더 도움이 될 만하게 책에 하동 대자보를 직접 그리셨다고. 하동 한 달 살이 마치면서 이제 그 당시 하동 군수님 윤상기 군수님 면담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겪었던 불편을 좀 이제 풀어달라고 제안을 드리면서 이 하동 대자보라는 그림을 그렸죠. 이게 뭐였냐면 다 좋았는데 대중교통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서울에서 하동에 오려면 되게 이제 고속철도는 구례구역에 내려요. 구례는 이제 전남이고 하동은 또 경남이고. 그러니까 구례구역역에 내려서 하동까지 편안하게 또 자주 오고 가는 대중교통이 없는 거죠. 보통 로컬 살려면 다 차 한 대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이제 지인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맞아요. 버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타고 오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제안한 게 구례구역에서 구례터미널 그리고 이제 그 피아골 그다음에 화계, 그다음에 악양, 그리고 하동읍까지 그 섬진 강변에 양쪽에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구례군과 하동군이 협의해서 이렇게 서울에 뭐 버스 BRT나 이런 버스처럼 친환경 버스를 좀 운행해 주시라.
그러면은 구례구역에 내린 사람이 바로 대중교통 타고 하동까지 올 수 있죠.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화계 계곡도 엄청 길거든요. 그러면 그 화계 계곡만 뱅글뱅글 도는 미니버스를 운행해 주시라. 그리고 또 그 버스 정류장마다 전기 자전거를 서울의 설치를 해서 따릉이 같은 이런 걸 해주면은 그럼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그래서 대자보로 하동 관광도 가능하고 예. 하동에서 생활도 편리하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드렸던 거죠. 그 그림을 제가 보고 있는데 지하철 노선도랑 약간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정말 더 접근성도 좋고. 맞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청년들 특히 가용이 없는 청년들은 거의 고립돼요. 음. 그러니까 대한민국 로컬의 가장 지금 취약점이 대중교통이에요. 근데 대중교통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가용보다도 오히려 더 유리하게, 그러니까 자가용보다도 더 빨리 가게 주요 지점만 쓰는 이런 그 BRT나 버스가 운행을 하고 예. 그 정류장에 내리면 다시 지역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또 지역 버스가 또 하고 예. 또 지역 버스에 내리면은 또 뭐 이런 전기 자전거 같은 걸 빌려 타서 또 이동을 할 수 있게. 그래요. 그래서 대자보가 오히려 자가용보다 더 유리해지는 비용으로도 유리하고 그리고 시간도 더 빠르고 예. 그렇게 해주면 우리 로컬에 이제 피가 콸콸콸 모세혈관까지 그러면 흐르겠죠. 로컬이 산다. 그리고 그 생각 중에 또 하나가 상생과 연대예요. 그러니까 구례와 하동이 서로 경쟁 제로섬 게임을 뺏고 뺏기기를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대중교통이 연결해주면은 구례와 하동이 하나의 생활권이 된다. 상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발전시킨 게 지리산 BRT예요. 그러니까 구례 위에 이제 남원 그리고 하동 위쪽으로 함양과 산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리산을 이 5개 시군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예.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남 3개. 이 5개 시군을 연결하는 도로는 이미 건설돼 있어요. 그 5개 시군을 이렇게 환상으로 이어주는 대중교통을 운행하라. 그러면 아마 남원에서 하동까지 그 버스를 타면은 한 1시간 걸릴 거예요. 지금은 남원에서 하동까지 대중교통으로 온다는 거 꿈도 못 꾸죠. 그렇죠. 무조건 차가 있어야 예. 되는. 만약에 지리산 BRT가 서울의 지하철처럼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한 15분, 20분 배차 간격으로 운행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남원 청년이 하루 일을 마치고 해질 무렵 BRT를 타고 하동에 와서 여자친구를 만나서 제첩국에 소주 한 잔 삐리 빨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동 평사리 전영로를 보고 막차를 타고 남원에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예, 예. 예, 그래요. 하동을 소개해 주시면서 하동에서 행복을 찾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는 하동살이는 마무리를 하고 책 속의 일부를 읽어주신 후에 그 다음 장소로 갈 겁니다. 그럴까요? 예, 어느 부분 읽어주실 겁니까? 목포 한 달 살이 때 갔던 곳인데요. 예, 네, 저희가 음악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읽어주십시오. 네. 바쁘게 살아온 활동가들이 아이들처럼 물에 들어가 놀았다. 물싸움을 하고 깔깔 웃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웃었다. 모래밭을 맨발로 걸었다. 조심조심 걸었다. 모래밭에는 개들이 그린 멋진 그림들이 전시 중이었다. 개 작가님들의 작품 세계가 저마다 달랐다. 생명은 삶은 그대로 예술이다. 명상과 요가를 지도했던 김지연 선생은 바닷가에 글씨를 쓰고 있었다. 여기저기 활동가들이 쓴 글씨들이 보였다. 뜻밖의 동행, 활동가 섬, 쉼. 뜻밖의 동행으로 섬에서 쉼을 즐기는 활동가들의 지금 이 순간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명문이었다. 글씨를 가운데 두고 에워싼 뒤 이 시간을 잊지 말자며 인증샷을 찍었다. 처음엔 서서 찍었고 다음에는 하늘로 날아오르며 찍었다. 날자 활동가여. 행복 앳 로컬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목포의 활동가들을 우리가 잠깐 만난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우리 작가이신 정석 교수님이 읽어주셨는데 뭐 목포는 항구죠. 목포는 항구죠.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 사실 많이 아십니다. 거의 최남단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 교수님이 직접 겪으신 얘기를 함축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해요. 예, 예, 활동가들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목포 한 달 살이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제가 한 달을 머문 곳이 건맥 스테이예요. 그리고 건맥 스테이 1층에는 건맥 펍이 있어요.
근데 건백 펍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숙소로 올라가려는데 반가운 분을 본 거예요. 그 송경용 신부님 성공회에. 아니 신부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저 섬마을 인생학교 가려고 지금 목포에 내렸다고. 그게 뭔 학교예요? 그랬더니 그 신안군에 있는 도초 비금도. 도초도는 자산어부를 찍은 그 자산어부에 왜 그 초가집 있잖아요. 거기 촬영지기도 한데 그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가 강화도에는 꿈틀리 청소년 인생학교를 운영하고 그리고 도초 비금도에는 어른들을 위한 섬마을 인생학교를 운영해요. 그러니까 섬에 와서 힐링하자는 학교죠. 근데 거기에 이제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랑요? 그랬더니 활동가들하고. 활동가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사는 분들이죠.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3박 4일 인생학교에 간다고 정 박사 한 달 살이 하는 얘기는 페이스북에서 들었는데 시간 되면 같이 가자고. 근데 이제 그날은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저는 1박 2일로 다녀온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도초 비금도 섬마을 인생학교에서 힐링했어요. 이제 그때 한 장면이에요. 비금도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비금도에는 명사십리 해변이 엄청 길어요. 명사십리 해변. 그럼 거의 40리 가까운. 그렇죠. 와, 거기에 도착해서 이렇게 바닷가의 그 장관이 정말 오 하느님 어찌하여 이렇게 대한민국은 아름답습니까? 찬미의 기도가 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군요. 막 음악이 막 떠오르고 그곳에서 이제 이 활동가들이 아이처럼 뛰어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 이 섬에 오기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운대 가서 사람 구경할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곳에 가서 바다를 온전히 만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목포의 매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안군의 1000개가 넘는 섬을 가성비 있게 다녀올 수 있다. 다녀올 수 있다는 거. 서울에서 도초 비금도 가려면 어떻게 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목포에서는 연안 여객 터미널 걸어가서 배 타면 대부분의 섬 다 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큰 섬들은 대부분 또 다리가 다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버스 완전 공영제를 해서 신안군의 공영버스 천사버스를 타면 하루 전기권이 5,000원이에요. 그래요? 몇 번이고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렌트카 빌리지 않고 또 굳이 자가용 없이도 그냥 목포역에 내리셔서 터미널에 가서 신안 섬 다리가 놓인 섬은 버스로 여행하시고 버스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도초 비금도는 지금 다리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연안여객 터미널에서 배를 타면 1시간이면 가요. 날씨가 허락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니까요. 괜찮아 마을이 있다고 앞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괜찮아 마을 참 정말 좋은 마을이에요. 그 홍동우 청년 이제 둘이 이제 이 마을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공유 공간도 가지고 있고 숙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청년들의 괜찮아 마을을 또 어른들이 많이 도와줘요. 뭐 강재윤 시인이 자기 소유의 옛날 우진장 여관 건물을 무상으로 청년들에게 빌려줘서 거기에서 이제 그 공간을 청년들이 숙소로 지금 쓰고 있고 교수님도 그곳에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랬죠. 한 청년은 목포에 내려와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목포에 왔냐? 우연히 목포에서 인턴을 하게 됐는데 서울과 너무 다른 목포를 보고 목포에서 내가 한번 살아볼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내려와서 지금 창업을 해서 잘 살고 있는데 목포에 와서 뭐가 제일 좋냐고 물어보니까 역시 집이래요. 서울에서 살 때는 자기 어깨를 가장 무겁게 눌렀던 게 집이었고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할 때도 집 때문에 주저주저 했는데 그때 목포에 와서 서울 집값의 8분의 1 정도로 집을 구하고 나니까 이 어깨를 눌렀던 바위가 사라진 느낌 그리고 등에 날개가 돋은 느낌이래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상상도 안 했던 것들을 목포에서 상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친구들과 창업을 했고 지금은 이제 독립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서동효 대표 저보다 한두 살 아래인 백선재 대표는 디자이너로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섬 일을 하러 우연히 목포를 이제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내와 함께 이제 목포 여행을 제대로 한번 한 거예요. 아내가 먼저 우리 목포에 와서 살자고 얘기를 꺼냈대요. 원래는 이제 수도권 주변에 뭐 홍천이나 양평 이런 데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왜 목포를 얘기하셨을까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세상에 이런 데가 있구나. 건물들은 나지막하고 길은 널찍널찍하고 어렸을 때 그 도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집값은
너무나 착하고 그러니까 이 백선재 대표 아내분이 먼저 우리 목포에서 합시다. 그래서 이제 목포에 온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해 책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디자이너니까 책방도 자기가 직접 리모델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술 분야 책들을 주로 그래서 책방에서 그런데 뭐 먹고 살만 합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대답이 걸작이에요. 교수님 저는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살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죽으라고 벌었는데요. 여기서는 번 것 가지고 먹고 살아집니다. 교수님 오시면 제가 소주 한 잔 살 정도는 됩니다. 소주 가끔 얻어 먹어요. 저도 가서 얻어먹고 고해 책방 가서 그러니까요. 별이 빛나는 밤에 네, 한잔하면 좋겠네요. 예, 그래요.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늘 2주의 책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벌써요. 예, 항상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 정석 교수님 그리고 작가님과의 만남은 그래서 2편을 준비했습니다. 아유. 예, 저희가 지금 이 3월 첫 주일에 만나고 있는데 네. 4월 첫 주일쯤 한 번 더 모셔서 나머지 지역을 갈까 합니다. 나머지 지역 두 곳이 전주와 강릉. 강릉이죠. 예, 그곳을 가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 사이에 책을 좀 읽고 오. 다음에 만나면 훨씬 더 그럼요. 찌찌뽕. 좋죠. 예, 그리고 선물로도 드리니까 예, 여러분 예. 9시까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까지 붙여서 꼭꼭꼭 신청해 주시고 책으로 미리 살아보시고 다음 달에 또 만나는 걸로 하고요. 네. 마무리하면서 이 책 많이 더 아시길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이 지향하는 바처럼 우리가 더 로컬에서 행복하게 살길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요. 이 책의 제목이 행복 @로컬, 행복 골뱅이 로컬이에요. 로컬에서 어쩌면 나는 더 행복할 수 있다. 로컬에 한번 와보세요. 바쁘게 오가는 여행보다는 체류형 로컬 여행을 강추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추천곡 어떤 곡입니까? 장 클로드 볼레리의 바다의 교향곡. 오. 비금도 명사심리 해변을 마주한 순간 아. 제 귀에는 이 음악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백사장을 달려보죠. 예, 추천해주신 이 바다의 교향곡, 요 곡 들려드리면서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 그 해답을 찾아서 떠난 로컬, 행복의 땅, 기회의 땅, 로컬에서 찾은 아기자기한 행복들이 이 한 권에 가득합니다. 행복 @로컬, 더 많은 분이 읽고 더 행복한 삶터를 찾길 바라면서 2주의 책 오늘 북셰프였습니다. 행복 @로컬을 쓰신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이자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오늘도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